제가 이건 고객센터에다가 직접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네이버가 이게 어뷰징인지 아닌지, 이게 가짜 영수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바로 스타벅스가 왜 사람들이 열광하나 그 비결 중에 하나를. 안녕하세요. 네이버 학개론 시간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제가 부산에 일정이 있어서 지금 호텔에 묵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영상 말미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디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업체를 대신해서 소상공인 광고, 플레이스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선 플레이스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예 업주의 아이디 비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문제인가요? 글쎄요, 전. 이렇게 정중하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모든 로직을 100% 안다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아냐? 제 매장 플레이스를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 확률 높은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 혼자만 하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저랑 오래 같이 했던 몇 년 되신 분들과 같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꽤 되죠. 각 업종마다 다 계십니다. 뭐 식당은 당연히 기본이고 미용실, 병원, 나머지 그의 업종들 등등등. 그런데 이 아이디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편할 거예요. 저는 항상 블로그가 모든 네이버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 블로그를 조금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블로그를 작성할 때 IP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면 비율적으로 한 7대3 정도로 IP는 고정 IP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디를 알려주지 말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어떤 업체든 뭐 친한 분이든 뭐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든 아이디하고 비번을 넘겨줬어요.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제가 지금 부산인데 서울에 계신 어떤 분에게 제가 아이디하고 비번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그분이 부산에 있는 뭐 부산식당을 로그인을 한다 쳐요. 서울에서. 그러면 IP가 바뀌었죠. 거기서 플레이스를 막 건드려요. 뭐 이렇게 한두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디를 넘겨주는 사람 있잖아요. 보통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가 여러분들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도 있고 뭐 강원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다양하겠죠. 여러분들 플레이스를 로그인해서 수정을 해주는 그 업체의 IP가 네이버에 혹시 찍혀 있다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면 여러분들 플레이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나쁘게 커갈 작은 씨앗조차도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네, 안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초부터 제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 트래픽이든 뭐 영수증 리뷰든 등등등에서 항아리 안에 물을 가득 담았어요. 그 물이 아까 얘기한 리뷰나 뭐 등등등 네이버에 좋아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물을 계속 쏟아붓는데 밑 빠진 독이에요. 그럼 물이 줄줄줄 새죠. 네, 그런 경우를 제가 코칭을 하면서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예로 영수증 리뷰 있잖아요. 영수증 리뷰도 제가 그래서 업체에서 대행해주는 걸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영수증 리뷰 여러분들에게 계약을 맺겠죠. 뭐 한 달에 뭐 100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이디를 생성을 하던 아니면 알바를 구해요. 보통 알바가 보통 한 건당 1,000원 정도 하거든요. 시세가 뭐 계약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2,000원은 받을 수도 있고 3,000원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떠한 A라는 사람이, 대전에 사는 A라는 사람이 영수증 알바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업체가 부산에 있어요. 부산 거 하나 딱 하고 1,000원 벌라고 영수증 리뷰 알바를 하나요? 보통 안 하겠죠. 그러면 하루에 부산에 있는 리뷰 하나 하고, 제주도에 있는 리뷰 하나 하고, 강원도에 있는 리뷰 하나 하고, 서울에 있는 리뷰를 하나를 해요. 홍길동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건 고객센터에다가 직접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네이버가 이게 어뷰징인지 아닌지, 이게 가짜 영수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바로 네이버 지도상 이동 거리에 대한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저기까지 총 이동 시간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만약에 2시간 거리인데 30분 만에 리뷰를 작성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 괜찮아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지속적일 때 네이버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소한 거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전에 굉장히 큰 규모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식당도 하시고요. 그런데 거기서 가구매를 하다가, 가짜 구매요. 가짜 구매. 직원들을 시켜서 가짜 구매를 시켰어요. 집에서 시켰는데 그 스마트 스토어가 날아간 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네이버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는 알고 있는데 안 잡을 뿐이에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땐 걸리고 어떨 땐 안 걸리잖아요. 맞죠? 걸리고 나면 이런 말 하죠. 아, 저 앞에 차는 왜 안 잡았어요? 왜 나만 잡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런 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수가 없으면. 그래서 그럴 가능성, 1%의 가능성도 제가 제로로 만들어서, 나빠질 1%의 가능성도 제로로 만들어서 플레이스를 출발을 시켜야, 그래야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는 좋은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플레이스가 흡수를 쫙쫙 합니다. 그래야 쭉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영상을 막 꼭 찍을 만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늘 최근까지는 코칭 받은 분들의 플레이스만 계속 체크를 하느라고 제 거는 신경도 안 썼거든요. 신경을 거의 안 썼는데, 신경 안 썼다는, 제 거는 순위 체크를 거의 안 해봤어요. 과연 내게 유지가 되고 있나? 오랜만에 체킹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모르는 키워드는 모르겠고 한 12개 정도, 제가 보니까 12개 정도 키워드에 1페이지 있더라고요. 거의 이제 1, 2등이고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의도한 키워드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키워드도 자연히 올라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매장에 대한 얘기를 네이버에게 알려야 돼요. 그럼 그 알리는 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텍스트라고. 글자예요. 이 글자를 어떻게 네이버가 잘 알아먹게 쓰느냐, 이게 결정적인 거거든요. 이 텍스트, 다른 말로 키워드, 플레이스에 맞는 언어는 테마 키워드죠. 이 텍스트가 테마 키워드로 전환이 얼마나 잘 되냐, 이게 플레이스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 회식 키워드 뭐 이런 거 등등등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또 하나 찾았네요. 제 거 검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술집 대표님들 있죠.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 이제 영업시간이 제한이 풀리면 술집 키워드, 2차 맥주집 등등등, 그런 분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을 켜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술집만 쳐보세요. 뒤에 뭐가 따라 나오나? 바로 영업시간입니다. 제가 카페 영업시간도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체험단들에게 영업시간에 대한 내용을 꼭 블로그에 삽입을 해달라고 하세요. 아셨죠? 오늘도 제가 또 하나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씩 찾아가야 돼요. 남들 다 안 하는 키워드들. 그래야 저처럼 여러 가지 다방면의 키워드가 그물처럼 쫙 펼쳐져서 고객들을 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좀 거시기 하지만 고객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제가 부산에 와서 항상 부산 오면 들리는 몇 집들이 있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식당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따라하고 싶은 고깃집, 각 지역마다 제가 제일 벤치마킹하고 제가 이런 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고깃집들이 있어요. 뭐 부산하면 당연히 해운대 암소갈비죠. 이 얘기도 잠깐만 할게요. 오늘은 그냥 조금씩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해운대 암소갈비를 가면 갔다 와서 주변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볼 때랑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볼 때랑 반응이 달라요. 뭐냐면,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 거기 내가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한테 하잖아요. 여기 괜찮아, 다 괜찮아요. 맛있다 보다는 괜찮아라는 말이 많아요. 저는 식당은 괜찮아 이 정도 얘기 들으면 극찬이라고 봅니다. 괜찮아, 여기 괜찮아, 가봤더니 괜찮더라, 맛있더라 보다 괜찮아. 저는 그런 식당을 만들고 그런
병원을 만드시고 그런 미용실을 만드시는 걸 궁극적으로 여러분 통장에 돈이 쌓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 괜찮네 이 소리를 들을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저기 맛있는데 내가 더 잘해 이런 거 말고 저기 괜찮네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뭐 그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채널 성장에 대해서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구독자가 는 것들을 분석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완전 딱 까발려지는 로직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장사의 기본과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더 찍어야 되나 아니면 뭔가 밥상 차려서 밥숟가락을 여러분 입에까지 딱 떠먹여주는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밥수저 딱 입에다 넣어 드리는 그런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많이 해놨어요. 아시죠? 거의 제가 1일 1포스팅 해드리거든요. 일주일이면 7개 정도 포스팅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정말 별의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최근에 올린 것 중에 스타벅스가 왜 사람들이 열광하나 그 비결 중에 하나를 제가 하나 올렸어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장사에 다 도움되는 거예요. 스타벅스 덕후만 아는 그런 비밀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써놨어요. 그들은 왜 덕후가 됐나? 소비자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살살살살 긁었기 때문에. 아셨죠? 오늘 참 두서없이 얘기했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여러분들 매출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